안녕하세요. 저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결혼 생활 1년 후 이혼하게 된 돌싱녀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크나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일인데요. 밤늦게 타 지역의 지인분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던 차와 정면 충돌하여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돌아가셔도 그 충격과 슬픔이 몹시 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기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형제자매도 없는 외동이었기에 슬픔을 함께 나누고 견딜 사람도 없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는 학교 휴학을 하고 반년간 집에서 칩거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존재인 부모님이 한 번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것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심해져서 확 나도 엄마 아빠 따라가 버릴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도와준 건 고모였어요. 고모는 틈틈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 밥도 먹이고 억지로 데리고 나가 산책도 시켜주고 바깥 공기도 쐬게 했습니다. 초반에는 고모가 오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문을 안 열어줄 때도 많았어요. 없는 척하고요. 하지만 고모는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왔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살라고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게 고모의 도움으로 저도 점차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고모네 집에 와서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고모부와 사촌 동생들도 다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패 끼치기 싫고 저 혼자 자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지내보겠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있자면 엄마 아빠가 금방이라도 방에서 나올 것 같아 더욱 그립고 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모의 도움으로 집은 팔고 좀 작은 집을 구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집 한 돈은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과 함께 제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고모는 저에게 누누이 말하더라고요. 이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가 잘 들고 있으라고요. 혼자 남은 조카에게 부모님의 유산과 집을 판 돈까지 해서 적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돈을 노리는 사람이 생길까봐 염려돼서 그러신 것 같았죠. 고모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누구에게도 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고모의 도움으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혼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 가슴 속에 묻어두고 꿋꿋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한 소규모 광고기업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데다 대표님과 동료 직장분들이 모두 좋아서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던 곳이에요. 그러던 와중 친구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해외 판매 대행을 하는 사무실을 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마음이 많이 허했는데 그 마음을 그 남자가 채워주는 듯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 남자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싶기도 했어요. 2년 정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님이 제 조건을 듣고 결혼 반대를 하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없는 데다 직업도 평범하고 돈도 따로 없어 보이고 뭐 하나 볼 게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남친에게서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제 나름대로 마음 단단하게 먹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제가 좋고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살 거라고 어머님을 설득했고 결국 아들을 이기지 못한 어머님은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가지기로 했는데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엄마처럼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시는 고모와 고모부가 상견례 자리에 대신 나오셨어요. 그런데 상견례 끝나고 이번엔 고모가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저를 말리시는 겁니다.
왜요, 고모? 아니, 그 집 어머니가 너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보여. 그리고 네 남자친구 말이야. 네. 아휴, 모르겠다, 나는. 니네 남자친구 어머님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말도 좀 함부로 하던데, 네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그 어머님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남친은 네 편이면 괜찮지. 근데 결혼해서도 그럴 것 같지도 않아서 그래. 너 꼭 그 결혼 해야겠어? 고모는 근심 어린 얼굴로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고모 눈에는 제가 고생할 게 뻔히 보였고 어떻게든 고생길로 들어가려는 조카를 말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남친이 너무 좋고 어머님의 결혼 허락도 겨우 받았으니 결혼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철딱선이 없고 눈에 뭐라도 씌인 거였죠. 저는 도리어 고모에게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할 거다.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내 선택이니 상관없다고 우겼습니다. 고모는 몇 번이나 저에게 더 설득을 하다가 결국 그래, 네가 그렇게 결혼하겠다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고모,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근데 저 괜찮아요. 잘하고 살 수 있어요. 고모가 걱정 안 하시게끔 행복하게 잘 살게요. 고모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줘. 근데 만에 하나 너무 힘들면 절대 참지 마.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친정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힘들거나 고된 일 생기면 나한테 다 얘기해. 이 고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너 혼자 꾹꾹 참지 마. 고마워요, 고모. 저는 고모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역할을 다해준 고모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너 네 남자친구한테 따로 유산하고 집한돈 들고 있다는 거 얘기했니? 아니요. 고모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잘했다. 그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가 몰래 들고 있어야 돼. 결혼 자금으로 쓸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건 약속해. 알았지? 네, 고모. 고모는 또다시 제가 들고 있는 유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고모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진 모르겠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결혼 자금으로 내가 모은 돈, 그리고 갖고 있는 돈 다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 있다고만 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선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어머님이 마지못해 허락한 결혼이었기에 저는 어머님의 눈밖에 난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이었어요. 그렇기에 어머님에게도 최대한 잘 보여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일치감치 간파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조종하다시피 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일단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회사에 월급 얼마나 받니? 저 260 정도 받습니다. 260? 꼴랑 그거 받아? 그럴 거면 그냥 그만두고 내 식당 와서 일해라. 네? 저는 어머님의 말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계속 다녀왔던 회사여서 정도 많고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식당에 와서 일을 하라시는데 저는 식당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는 지금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데. 아니, 왜? 다른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싶어서 난린데 너는 그만두라고 해도 싫다고 하니?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고 계속 하고 싶기도 해서요. 저한테 적성이 잘 맞기도 하고요. 참나, 남들이 들으면 와 하는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 찌콩만한 회사에 다니면서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누가 들으면 너 되게 대단한 일이나 하는 줄 알겠다. 너 거기서 뭐 하는데? 광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 별것도 아니네. 긴 말 할 것 없이 그만둬라. 너한테도 더 잘된 일이야. 혹시 아니? 네가 일 열심히 하면 내가 우리 식당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지? 어머님은 뼈다귀 해장국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규모도 좀 널찍한 편이고 장사도 제법 잘 되는 편입니다. 남편 말로는 원래 남편 집도 형편이 별로였는데 어머님이 그 뼈다귀 해장국집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고 원래는 테이블 4개 있는 작은 식당이었대요. 그런데 10년 전에 홍 실장님이라고 주방일 해주시는 분을 새로 뽑았는데 손맛이 기가 막히신 분이래요. 그분이 레시피를 많이 좀 바꾸기도 했고 손맛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입소문 타고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규모도 크고 일하시는 직원도 더 생긴 겁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계속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고 이 얘기를 남편에게 전하니 남편도 와, 그거 잘됐다. 엄마가 나중에 자기한테 물려주실 건가 봐. 가서 배워. 하면서 남 얘기인 양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일단 제가 별로 어머님 식당을 물려받고 싶지 않고요. 또 식당 일은 아르바이트로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어머님과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걱정이 너무 됐습니다. 제가 일이 없으면 모를까 멀쩡하게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그걸 그만두면서까지 어머님 가게로 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저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를 인정하지 않고 못마땅해 하시는 만큼 저는 더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싫다고 거절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거지로 등 떠밀려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식당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식당에서 일했던 1년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손이 느리고 일을 야무지게 못한다고 직원분들 앞에서 자주 면박을 주고 화를 내셨어요. 오죽하면 다른 직원분들이 저에게 따라와서 위로를 해주실 정도로요. 어머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거나 실수라도 하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긴장하게 되니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될 지경이었죠. 한 번은 너무 바쁜 점심시간대였는데 홀 직원 한 분이 집안 사정으로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 혼자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주방에 음식 나오는 곳 앞에서 해장국을 급하게 잡다가 놓쳐버린 겁니다. 바닥에 와장창 하며 뚝배기가 깨졌고 뜨거운 국물이 제 다리와 신발에 다 튀었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주방에 있던 어머님이 튀어나오시더니 야! 저게 진짜 바빠 죽겠는데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죄송해요. 얼른 치울게요. 저 너무 당황해서 허둥지둥 맨손으로 깨진 뚝배기를 잡다가 너무 뜨거워서 다시 놓쳤습니다. 아 뜨거! 야! 너 빨리 안 치우고 뭐해? 지금 나가야 되는 음식이 몇 갠데? 네? 죄송해요. 답답해 아주. 일머리가 그렇게 안 느니? 어머님이 손님들 앞에서 화를 내시니까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저는 대인 손도 너무 아프고 모멸스러워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 겁니다. 그때 주방에 계신 홍 실장님이 급하게 나와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대신해서 치워주셨습니다. 울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일단 화장실 가서 손 좀 씻겨. 화상 입은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괜찮아. 얼른 화장실 가서 흐르는 찬물에 손 좀 대고 있어. 저는 훌쩍이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바빠 죽겠는데 가지가지 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서 울면서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막 만진 탓에 손끝이 빨갛게 부어올랐더라고요. 너무 서러웠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나름 회사 다닐 때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 유능하다는 말 들으면서 잘 다녔는데 어머님 식당에서 저는 완전 천덕꾸러기였거든요. 그날 쉬는 시간에 풀이 죽어 식당 안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서 앉아있는데 아까 그 이모님이 연고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손은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어디 봐. 괜찮아요. 아휴, 그래도 엄청 심한 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거 화상 연고 좀 발라. 하며 이모님이 연고를 발라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감사해서 제가 훌쩍거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며느리를 왜 이렇게 잡나 몰라. 내 보기엔 일도 잘하고 싹싹한데. 아휴, 가만 보고 있으면 내가 다 속상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 있었죠. 시집살이가 너무 녹록치 않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딸도 희영 씨랑 나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더 짠해. 네. 전에 사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친정엄마 안 계시다고. 네. 아휴, 그랬구나.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홍 실장 이모님은 제가 처음 식당에서 일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신 분이거든요. 그분 덕에 그래도 살얼음 같은 식당 일도 그나마 참을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수도 없이 식당 일 못하겠다. 어머님께 말해달라. 나 다시 취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야, 우리 엄마 가게 맛집이야. 남들은 일부러 입 못 베어서 안달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나는 그 식당 안 물려받고 싶어. 그리고 월급으로 쳐도 어머님 나한테 겨우 80 준단 말이야. 차라리 전에 회사 다닐 때가 더 낫잖아. 일은 하루 종일 하는데 월급은 겨우 80.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가 엄마에게 잘 말하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엄마가 힘들게 결혼 허락하신 건데 자기가 좀 노력해라 하면서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고모의 예상대로 남편은 전혀 제 방패막이 되지도 않았고 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굴었는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면서 늘 회사에 핑계를 대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나러 혼자 잘 나갔습니다. 저는 식당 일 때문에 평일에 하루만 쉬어야 했다 보니 서로 시간이 안 맞다는 핑계로 더더욱 그랬죠. 내 가정을 꾸리고 싶고 가족끼리 복닥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고 어머님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수록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왜 내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 많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말은 저한테 물려주려고 식당 일을 배우게 한다고 하셨지만 지켜볼수록 아니었습니다. 그냥 싼 값에 직원 하나를 더 쓰고 싶은 것 뿐이었어요. 어머님은 평소에도 엄청 돈돈거리시는데요. 일이 바빠서 직원은 써야 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월급의 반만 주고 저를 부려먹는 겁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었겠나요. 게다가 함부로 대해도 제가 아무 말 못하고요.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저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구박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냥 네네 하게 되고 무슨 로봇 마냥 눈 뜨면 가게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간혹 고모가 잘 지내느냐고 연락을 하셨는데 고모한테는 그냥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고모가 그토록 반대한 결혼 억지로 한 건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빠른 속도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했지만 남편하고는 같이 지내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어머님은 틈틈이 저에게 사회생활하는 남편한테 구박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잘 그러셨죠. 그렇게 1년 정도 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엄청 앙칼지게 저기요! 하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네. 저는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따지더라고요. 아, 입맛 떨어져. 이게 뭐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 여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짧고 파마가 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는 무슨 다시예요. 이딴 걸 또 먹고 싶겠어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홀에 울렸고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곤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게... 그 순간 그 여자가 어머님을 띠꺼운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줌마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 여자의 싸가지 없는 말투에 한성가라는 어머님도 얼굴이 확 일그러졌죠. 뭐? 아줌마? 이거 봐요.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어. 딱 보니까 짧고 꼬불꼬불한 게 아줌마 머리카락이네. 진짜 입맛 떨어지게. 하면서 머리카락이 담긴 앞접시를 툭툭 치는 겁니다. 이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 뭐라고요? 아줌마, 내 말 못 들었어요?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그래서 너는 머리카락 없냐? 뭐라고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년이 어디 어른한테 말을 싸가지 없게 해. 돈 안 받을 테니까 꺼져. 뭐, 꺼져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머리카락이 나왔으면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 안 했냐고. 얘가 좀 전에 사과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사과 받았으면 그만이지. 계속 이러는 이유가 뭔데? 너 뭐 돈 뜯어내려는 거야? 어림도 없어. 내가 장사하면서 너 같은 인간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어디서 그지 같은 게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저는 놀라서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그 손님의 말은 과했지만 당연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어머님 말씀이 너무 과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홍 실장 이모님은 머릿수건을 잘 매시지만 어머님은 몹시 대충 쓰고 일하세요. 안 하실 때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 머리카락이 빠져서 항의를 받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 손님도 만만치 않았죠. 이 아줌마 봐라. 내가 젊은 여자라서 만만해 보이나 본데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 음식 위생이 이따인 거 손님한테 이따위로 하는 거 어디 동네에 소문 한번 내줄까? 어디서 꺼지라 말아야. 야, 네가 뭔데 이 동네에 소문을 내.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만 20년이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게 너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디 술집 같은 데서 일하는 앤가? 뭐? 술집? 이 아줌마가 미쳤나 정말? 하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나려는 겁니다. 저와 다른 직원분도 시겁해서 말리고 주방에서 이모님도 달려나와서 어머님을 막았죠. 음식 장사를 이따위로 해. 어디 두고 봐. 공짜로 처먹으려고 별수를 다 쓰네. 뭐가 어째? 이까지 더러운 음식 저도 안 먹어. 맛있다더니 맛은 개뿔. 더러워서 먹기도 싫다. 뭐가 어째? 저는 그 여자를 겨우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어머님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화 푸세요. 진짜 기분 나빠서 어디 두고 봐요. 내가 이대로 넘어가나. 당신네 사장 사람 잘못 건드렸어. 여자는 씩씩거리며 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식당 안에 들어와서 다른 손님들께도 식사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저에게 튀는 겁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탈의실로 오라고 하더니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는 아무 때나 대고 죄송하다고 하니? 아까 그년한테 왜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머님,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어쨌든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온 거고 저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쁘죠. 놀고 있네. 야, 내가 장사 하루 이틀 해? 저런 인간이 한둘인 줄 아냐고. 적당히 지 머리카락 집어넣고 위생이 어쩌네 하면서 돈 뜯어내려는 거야. 머리카락이 그렇게 짧고 꼬불꼬불한데 누가 봐도 어머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허리까지 오는 생머리였거든요. 염색도 안 되어 있고요. 네가 뭔데 죄송하다 어쩐다 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저는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참자 하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만 화푸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어머님을 달래드렸어요. 그날도 속으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있지도 않아서 잘 보지도 못했고 예전처럼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하다못해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내가 식당 일 하려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에게 서러운 마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은 입으로만 그래, 내가 이해해 하면서 전혀 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머릿속은 매일매일 고민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저에게 무심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차를 타게 되었는데 조수석이 너무 뒤로 당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뒤로 당겨놨어? 누가 탔어? 전에 친구 놈이 내 친구 중에 상균이라고 알지? 걔가 요즘 살이 많이 쪘거든. 그래. 저는 다시 의자를 앞쪽으로 당기려고 하는데 바닥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생각하며 주워들었는데 여자 립스틱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몹시 놀랐죠. 뭐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립스틱을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뭔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주차장으로 내려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 찾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 장면을요.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차에 올라탔고 잠시 후 한 여자가 자연스럽게 남편 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자기야 많이 기다렸지 어쩌고 얘기를 하며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 그 음성을 듣고 있었죠. 잠시 후 차는 출발했어요. 밥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밥 먹고 우리 저번에 갔던 그 호텔 갈까? 분위기 좋던데. 좋지.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뒤에 조수석을 뒤로 젖히는 소리와 탁탁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조수석을 뒤로 당기고 발을 대시보드 위에 올리는 소리 같았어요. 자기야, 나 혹시 발냄새 나는 거 아니지? 아니야, 향기만 난다. 편하게 발 올리고 있어. 오늘 나 보고 싶었어? 항상 보고 싶지. 그럼 자기 와이프한테 언제 말할 거야? 오늘 가서 확 얘기할까? 이혼하자고? 놀고 있다. 말 못할 거면서. 왜 못해? 하면 되지. 나 집사람한테 정 없어. 같이 살아보니까 진짜 별로야. 왜? 너무 곰탱이 같아서? 여자라면 자고로 자기처럼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지. 진짜 곰탱이에 몸에서 식당 음식 냄새나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지. 안 봐도 비디오. 진짜 아줌마 같을 것 같아. 맞아. 애도 안 낳았는데 완전 아줌마야. 예전엔 안 그랬는데 꼴도 보기 싫다. 나는 결혼해도 그렇게 안 해. 엄청 예쁘게 꾸미고 다닐 거야. 자기는 그럴 것 같아. 그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얘기해. 이혼하자고. 어차피 자기네 엄마도 싫어한다며. 질질 끌 거 뭐 있어. 나는 자기 엄마한테 잘할게. 그러게. 내가 자기 만날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그런 애랑 결혼하냐?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가가 빵빵해서 사이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했지. 집사람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뭘 보고 결혼했나 몰라. 엄마가 반대할 때 그만할걸. 둘의 대화 내용을 듣는 저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못 헤어진다고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고 자기 엄마 설득할 땐 언제고 바람 피우고 그 내연녀에게 제 욕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이고 울었어요.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한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고 고모가 반대할 때 결혼하지 말걸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울고 또 울었죠. 그렇게 몇 시간 울고 나니 기운은 빠지는데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됐을 때 그만하자.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고모 집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어머님에게는 일단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갑자기 못 온다고 하느냐 방방 뛰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몸이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일 못한다고 난리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천불이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일단 꾹 참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모 집에 도착한 저는 울면서 있었던 일 다 말했습니다. 고모도 기절초풍 하시더라고요. 왜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거 말 안 했느냐고 하시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 못했다고 했어요. 고모는 언제든지 힘들면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속상함에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같이 울고요. 고모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해서 저는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고모는 잘 생각했다고 그 파렴치한 인간들하고는 당장 인연 끊자고 하셨죠. 고모는 저를 데리고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소송도 진행해달라 했어요. 일단 제가 남편과 그 여자의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있고 대화 내용 중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었기에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최소한 그 여자의 연락처라도 알아야 주소 조회를 통한 상간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는 블랙박스를 보니 건물 주차장에서 같이 타던데 혹시 저희 남편이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여자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차장에서 숨어서 한번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 퇴근 시간 전 고모 차를 타고 그 건물 주차장에 갔어요. 남편은 어머님 가게에서 3블럭 정도 떨어진 건물의 사무실 하나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와 고모는 가장 구석에 주차를 해놓고 남편 차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차를 타러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고모 차에 썬팅이 짙어서 아마 밖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몸을 좀 숙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남편은 출발하지 않고 잠깐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엘리베이터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 차로 향하더라고요. 저 여자구나. 고모는 저를 콕콕 찔렀습니다. 저 여잔가 보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여자 맞나 봐. 이리로 오려는 거 보니. 네.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편 차를 올라타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었거든요. 남편 차는 잠시 후에 출발하더라고요. 따라갈까? 저기 고모, 근데 저 여자 얼굴이 낯이 익어요. 뭐? 너 아는 사람이니? 누군데? 누구지? 왜 낯이 익지? 혹시 너네 가게 단골 손님 그런 건가?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 어머님과 대판 싸웠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성형도 심하고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는 데다 옷차림도 독특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여자네. 누구?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님이랑 2년 전년 소리까지 하며 싸웠던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였던 거예요. 참고로 그날 그 소동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디 두고 보자던 그 여자는 인터넷에 엄청 악성 리뷰를 남겼더라고요. 맛집이라더니 뼈다귀에선 냄새나고 머리카락까지 나왔다. 따지니 사장이라는 아줌마가 삿대질하고 욕하고 때리려고 하더라. 이런 곳 처음이고 너무 무서웠다. 최악이다. 이런 곳은 망해야 된다. 라고요. 어머님 그거 보고 이 미친년 가만 안 둔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치시더라고요.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길 가다 마주치면 머리털 다 뽑아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였다니 너무 놀랍기도 하고 세상 진짜 좁다 싶기도 했죠. 저는 고모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듣는 고모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네 시어머니랑 저 여자 만나면 아주 볼만하겠다 하는 겁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모에게 남편 폰을 몰래 뒤져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폰을 가져와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수상쩍은 연락처나 문자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긴 것 같았죠. 어떡하지 하던 찰나 문득 문자 휴지통 쪽이 눈에 띄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갑자기 그게 번쩍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해서 급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문자 휴지통 쪽에서 삭제된 문자들을 발견했어요. 문자를 삭제하면 당장 영구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자 휴지통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자동 삭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 몇 가지 들어 있었어요. 초창기 문자는 다 자동 삭제가 된 것 같고 비교적 최신 문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님 많냐, 오늘 저녁에 볼래 이런 류의 문자를 했고 그 여자도 손님도 없는데 오빠 사무실 지금 놀러 가도 되냐 이런 내용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 내용도 다 사진을 찍어뒀고 그 여자의 번호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그 번호를 인터넷 검색창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운영하는 패디 플래닝 샵이 나오더라고요. 패디 플래닝이라고 발 뒤꿈치 각질 제거 및 발 관리를 해주는 전문 샵인데 대표 번호가 그 여자의 폰 번호였습니다. 혼자 일하는 1인 샵인 듯 했죠. 주소를 보니 역시나 남편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가 눈이 맞은 건지 아니면 평소 발각질이 심하던 남편이 관리받으러 갔다가 눈이 맞은 건지 하여튼 그 여자의 정체와 전화번호도 알아내게 되었죠. 저는 그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며칠이나 가게로 안 나가니 어머님은 난리가 났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바빠 죽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이혼할 건데 제가 뭐하러 어머님 가게 가서 일을 해줘야 되나요? 어머님이 전화로 노발대발하길래 저는 내일 출근하겠다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일 식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 마라 하냐길래 어머님이 불렀고 돈 얘기 때문에 하신 말씀 있다고 했으니 꼭 오라고 했죠. 돈 얘기라고 하니까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니 어머님은 어디가 아파서 그 난리냐며 잔소리를 퍼붓는데 그냥 씹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끝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많이 아팠느냐 걱정하시는 홍 실장 이모님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작은 선물 하나 마련했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목수건을 자주 하시는 이모님을 위해서 백화점에서 명품 스카프를 하나 샀거든요. 이모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걸 왜 나한테 줘? 이모님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유, 미안하게 희영 씨가 해. 선물이니 받아주세요. 아유, 갑자기? 고맙기는 한데 이걸 왜... 저기 이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 희영 씨 그만둬? 사장님이 이제 그만 나오래? 제가 그만두려고요. 그리고 저 남편하고도 이혼할 겁니다. 뭐? 아니 왜? 조금 있으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모님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저 이제 안 나올 건데 앞으로도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탈의실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소리를 확 지르시더라고요. 너 뭐 이렇게 굶떠? 오픈 준비하려면 바빠 죽겠는데! 그 순간 남편도 가게를 들어왔죠. 엄마, 나왔어요. 너 여기 웬일이야? 예? 엄마가 오라면서. 내가 언제? 제가 불렀어요. 잠깐 여기 앉으세요. 드릴 거 있으니까. 제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황당한 얼굴이었죠. 뭐? 너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부른 거 아니야? 앉으라고요. 할 말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앉으라 말아야! 당신 더 이상 내 시어머니 아니니까 앉아서 내 얘기 들으라고요. 저도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제 모습에 어머님이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게 미쳤나? 당신 미쳤어?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이혼 서류 꺼내서 남편 면상에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이혼이야. 이건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소장이야. 이혼? 그래. 너 바람 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 건물 2층에 패디 플래닝 샵인가 뭔가 하는 하경미. 제가 상간녀의 정체를 말하자 남편 너무 놀라더라고요. 뒤에서 수군거리며 보던 직원들도 놀라고요.
너 바람 폈니?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날린 거야?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오호라, 그래서 너 이혼한다고 기사라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남편 면상에 이혼 서류 던진 거야? 너 어디서 드라마 많이 봤다. 이혼해. 당장 해. 잘 됐네. 뭐라고요? 이혼하라고. 나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에도 안 들었고 지금도 싫어. 이혼해. 뭐 네가 이혼한다고 하면 내가 아이고 며느님 한 번만 봐줘요 그러면서 잡을 줄 알았니? 진짜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그럴 거면 식당에서 부려먹긴 왜 부려먹어요? 뭐 부려먹었는데 내가 월급 줬잖아. 꼴랑 80만 원이요. 말도 안 되는 그 돈 주고 하루 종일 부려먹었잖아요. 저 이거 노동부 신고할 거예요.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신고해. 이혼도 하고 신고도 해라. 잘 됐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 그나마 봐줘서 며느리로 들였더니. 어머님은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얘 진서가 너 잘했다. 나 얘 싫어. 차라리 새며느리 데리고 와라. 최소한 걔는 부모도 있고 얘보다 가진 것도 있겠지. 누굴 데리고 와도 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이혼해. 어머님의 말에 제가 기가 막혀 있는데 뒤에서 듣고 계시던 이모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홍 실장이 왜 나서? 이거 우리 집 일이야. 희영 씨 맨날 괴롭히고 구박하고 부려먹더니 이런 식은 아니죠. 내가 남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네요. 뭐가 어째? 당신이 뭔데? 내가 홍 실장 해주니까 당신이 뭐 된 줄이나 알아? 참견 말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사장님 해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아? 이모님은 열받아서 앞치마 벗어서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더러워서 이 가게 그만둔다.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벌 받아. 바람난 아들을 뭐라고 해도 뭐 할 판에 가여운 며느리는 왜 잡는데? 저는 그 식당 다니면서 이모님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이모님은 저희 친정 엄마라도 되신 것 마냥 길길이 화를 내시더니 앞치마 집어던지고 가방 챙기러 탈의실 가셨어요. 저 여자가 미쳤나? 왜 지가 난리야? 지가 뭔데? 이모님 말씀 틀린 거 없잖아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어머님도 그리고 너도. 우리는 알아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너나 꺼져. 저 여자 손잡고 나는 우리 아들이 좋다 하는 새며느리랑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다. 그러세요? 그럴 줄 알고 불렀어요. 마침 저기 오네요. 저는 그날 아침 그 여자에게도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다. 동네에 소문내고 상간소송 당하기 싫으면 9시까지 이 주소로 와라. 안 오면 네 상간소문 다 퍼뜨린다. 라고요. 그 주소는 어머님 가게였죠. 그 여자는 두리번거리며 오다가 그 주소가 자기가 깽판 쳤던 그 식당이라는 것을 알고 어리둥절해하며 들어오더군요. 어머님은 가게로 오는 그 여자를 보고 기막힌 얼굴이었죠. 가만히 있어봐. 전형 그때 그년 아니야? 경미야, 여기 어쩐 일이야? 경미? 잠깐만 진서가. 너 네가 만난다는 애가 쟤야? 가게 입구에서 그 여자는 토끼 눈을 하고는 얼떨떨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 여자예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핀 여자. 새며느리 맞이하신다고요. 어디 한번 잘 지내보세요. 뭐? 경미야, 여기 왜 왔어? 어떻게 알고? 아니, 나 이런 문자를 받았거든. 근데 자기는 여기 왜 있어? 여기 우리 엄마 가게니까. 엄마 가게? 그럼 저 아줌마가... 어머님은 눈에 불을 켜고 갑자기 그 여자에게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머리채라도 잡으려는 겁니다. 남편이 식겁해서 말리더라고요.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이 아줌마가 미쳤나 정말. 엄마 왜 이러세요? 야! 너는 바람을 펴도 이런 년이랑 피냐? 이 년이 어떤 년인 줄 알아?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아이고, 꼬라지도 웃기게 다니더니 유부남하고 바람까지 피워? 알만하다. 뭐라고요?
나 아줌마 아들이랑 같이 핀 거거든요? 누가 누구더러 뭐래? 뭐가 어째? 이 싹수 노란 년이? 어디다 대고 자꾸 년이래요. 누구는 욕 못해? 오냐 어디 욕해봐라 이 년아. 욕해봐! 그만 좀 해. 둘이 무슨 사이길래? 그 모습 보는데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식당 입구에서 소리 지르고 색 난리를 치니까 인근 주변 사람들과 행인까지도 와서 구경을 했죠. 가방 챙겨 나오신 이모님이 저더러 더러운 꼴 보지 말고 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하고 이모님과 그 가게 빠져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욕하고 엉겨붙어 있는 꼴이 진짜 우습더라고요. 그중 구경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모님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그랬죠. 저 식당 주인 아들이 바람피고 거의 공짜로 부려먹던 며느리까지 팽했어요. 저 여자가 그 상간녀고요. 세상에, 정말요? 미친 집구석이네. 행인들끼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모님과 저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모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신다고 하길래 저는 걱정돼서 이모님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괜히 저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내 걱정하지 마. 나 여기저기 소홀하는 데 많아. 솔직히 월급도 작은데 그나마 내가 정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지. 자기 시어머니 나 없으면 저 가게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아.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저런 꼴 보면서 이러고 싶지 않고. 내 걱정 말고 희영 씨도 마음 굳세게 먹고 잘 살아. 알았지? 저는 이모님의 말씀에 마음도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이모님도 잘 지내세요. 그렇게 이모님은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그나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이모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짐 빼서 고모 집으로 옮기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가게에서 제대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월급도 최저임금 택도 안 되게 준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 신고도 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시급으로 지급 안 된 월급에 대해선 당장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저는 그간 일하면서 못 받았던 돈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 금액도 꽤나 크더군요. 게다가 이혼 소송도 함께 시작했어요. 증거가 명백해서 제가 유리했죠. 그 사이에 저 혼자 지낼 집도 옮겼습니다. 고모는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혼했으니 홀로 서기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제가 살 집을 마련하고 차도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연락해보니 전 회사에서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다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되던 이혼 소송은 결국 제 승소로 끝이 나서 저는 남편과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 두둑히 받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마무리 지으려고 법원에 마지막으로 갔던 날 주차장에서 막 도착한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내리던 차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너 차 샀어? 저 비싼 차를? 위자료 받아서? 너랑 뭔 상관인데. 와, 위자료로 차를 사? 한몫 제대로 챙겼네. 웃기고 있네. 너랑 그 여자랑 준 위자료로 보탠다 쳐도 저 차 못 사. 그런 것도 모르니? 그럼 뭔 돈으로 산 건데? 저는 무시하려다가 약오르라고 말해줬습니다. 내 돈으로 샀지. 내 통장에 8억 정도 있거든. 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야, 너 그거 사기 결혼이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떠드는 거야? 돈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사기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돈도 그렇게 있으면서 왜 말도 안 하고 엄마 가게에서 이래?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지금 생각해보니 쓰레기 같은 너랑 너네 엄마한테 이용당한 거였어.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려서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코웃음 치며 집으로 갔죠. 그런데 남편 놈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전화해서 구구절절 늘어놓더라고요. 자기야, 나 진짜 후회 많이 했어. 자기 같은 진짜 보모를 몰라보고. 그 꽃뱀 같은 년이랑은 끝냈어. 그 기집애가 싸가지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도 함부로 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동네 우리 애기 소문 다 난 데다 홍 실장 아줌마까지 나가버려서 맛 이상해졌다고 장사도 잘 안 돼. 내가 자기 버려서 벌 받았나 봐. 누가 네 자기야. 그리고 버리긴 뭘 버려.
내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너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서 그 여자 가지라고 준 거야. 아직도 착각하고 사니?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반성 많이 했어. 너 같은 며느리 없는데. 위자료를 그렇게 내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너랑 너네 엄마 만난 거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짓이야.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고 꺼져. 저는 그렇게 전화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도 다 끝났고 남남인데 끝까지 가지가지 한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꼬라지가 아주 보기 좋게 됐네 속 시원했죠. 진짜로 어머님 가게는 홍 실장 이모님 그만두고 장사가 엄청 안 됐어요. 불륜 소동으로 소문도 안 좋게 났을 뿐더러 음식 맛 변했다고 손님이 또 끊겼죠. 그 후에 이모님은 자기 가게 차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축하 하원 보내고 식당에도 놀러 갔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모님 가게 홍보도 저렴하게 진행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모님 가게는 규모는 좀 작아도 맛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 덕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장사도 아주 잘 됩니다. 이제는 사장님이 되신 이모님과는 종종 연락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일 이후 혼자 지내면서 직장 다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때는 고모랑 사촌동생이랑 저랑 셋이서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마음이 늘 허했는데 그걸 채우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은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저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으니까요. 저희 고모도 그렇고 가게에서 제 편 들어주던 이모님도 그렇고 진짜 저를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그 인간들이랑 끝을 내는 옳은 선택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려고 해요. 저를 두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제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실 테니까요. 부모님 생각해서 저도 더 힘내서 살아가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